여러분 낯익은 풍경 하나 보실래요?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와우.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723 희망버스가 출발합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일시 7월 23일 어이구 며칠 안 남았네. 장소 거제 대우조선 제안대표 김진숙 문정현. 야 신부님 왜 그러세요 진짜. 아주 징그러워 죽겠네. 김준숙 지대위원 문정현 신부 제안대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숙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때 타워크레인 올라가셨던, 그래서 희망버스의 오리지널 희망버스가 김진숙을 지켜라 그러면서 간 거죠. 그놈의 지켜라는 무슨 지켜라가 이렇게 많은지. 자 여러분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저기는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재생산이 돼서 젊은 세대가 또 저거라는지. 그리고 저때 이제 우리가 30대, 40대, 지금의 40대가 30대일 때, 그렇게 30대 후반일 때 이렇게 된 건데, 요번에는 또 그 주력 부대 40대가 이렇게 우르르 몰려갈 겁니다. 일단 지금 저기 규모 5,000명을 동원하는 걸 지금 목표로 삼더군요. 자, 참가비 5만원이라고 합니다. 야 지역버스는 벌도 안 된다. 희망버스 이렇게 해서 여의도에서 오늘 아침에 했네. 그리고 또 응원 광고를 1인 3,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를 한다. 야 신문 광고를 한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문이 이렇게 쭉 해서 아예 이렇게 대자보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저기 있는 거 전화번호를 안 가린 건 저기선 아예 문의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자기네들이 돌리고 있는 건데.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패턴 있잖아요. 이 똑같은 패턴인데,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똑같은 패턴에 똑같이 당할 거냐? 난 보수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 똑같은 패턴에 똑같이 당하면, 좀 심한 거 아니야?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도 옥새 파업한다고 지금 근데 난 그거 있어요. 용접 있잖아요. 자기가 들어가서요 0.3제곱미터의 셀프 감금이라고 하는데 그 셀프 감금도 여러분 몇 가지 지적을 해야 될 게 있어. 아니 자기가 용접을 한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 자기가 들어간 다음에 밖에서 누가 용접을 해줬겠지. 아니 이런 거 가지고 좀 웃기지도 않은 지적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협력자들이 있고 협력자가는 세력이 있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산업 현장에 있어서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돼서 합동 담화문이 발표됐거든요.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정권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내 대책회의가 권성동 의원이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된다. 7월 19일 오늘이죠? 오늘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성동 의원이. 자, 근데 이때까지 이거를 하면 이 사람들도 똑같은 패턴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사전 작업이 빠져 있어요. 사전 작업.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번에 이게 실수한다고 해도 제발 학습 효과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점거 농성을 시작했을 때부터 선전전은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정부와 시민단체, 노조 이렇게 싸움으로 쟤네들이 바꾸고 있는데 여기서 반드시 끼어들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노조와 노조, 저 사람들의 반대하는 노조와 시민과 시민. 그러니까 정부 대 이거에 1대1 다이다이로 만들려면 정부도 우호 세력이 있다.
저들의 반대하는 정부한테, 그러니까 정부도 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를 탄원서 같은 거를 받으라고요. 모으세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이런 걸 어디서 해주냐면 국민의힘 정당에서 해줘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탄원서를 받으셔서 국민 여론인데 저 사람들이 희망버스를 돌리면 맞불을 놔야 돼. 맞불 놓는 거 복잡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탄원서 거두면 돼요. 저거를 강제 진압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뭐 우파 지지자들이 아니라 저 현장에서 대우조선 노동자, 거제 옥포 저쪽에 있는 시민들, 협력업체 사장님들 피눈물 나는 있는 호소문. 그래서 그 호소문이 있을까요? 저는 몇십 년 동안 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노조원이긴 하고, 저도 파업을 많이 했지만, 도크를 이렇게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제 평생 직장이었던 대우조선이 망하냐, 흥하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저 사람들의 저런 도크를 장악하는 시위에 회사가 무너지는 거, 이런 거는 못 참겠습니다. 이런 거, 단톡방 같은 데 들어가면 있다니까? 저도 저기 어디라고 얘기는 못해도 저기 단톡방 들어가 있는데, 단톡방에 들어가서 몇천 분이 지금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선전전을 하라고요. 지금 청와대 우리 청와 게시판 없어졌지만, 그래도 국회가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경찰청이 됐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경찰청 청원이 지금 이만큼 몰려오겠습니다. 그러면 저쪽 가서도 얘기를 해. 근데 우파에서 누가 하지? 이거 청와대에서 하면 또 공작이라고 지랄하려나? 그럼 우파 시민단체도 아니고 정당이 해. 정당이 가가지고 하라고요. 이 민심을 듣는다. 이준석 대표도 저희 가서 민심 듣는다 그러면서 저 반대하는 사람들의 민심을 듣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펌핑을 하고, 그리고 정부 게시판 여기 관련 게시판 국토교통부 게시판, 경찰청 게시판, 기타 등등에서 전부 다 막 청원을 쓰는 거야. 저거 진압해 주세요. 국가경제, 저희 엄마 아빠가 못 먹고 살고 있어요. 저 사람들 저 몇백 명으로 인해서 도대체 몇십만 명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요. 그렇죠. 그걸 쭉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국회의원, 배현진 의원 이럴 때 한 칸 하시는 겁니다. 배현진 의원님이 이런 데 가서 한마디 하고, 그랬을 때 본인도 떡상 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그러니까 정부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만 그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합의가 있었다라는 그거를 도출해 내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제가 국민의힘한테 권성동 의원님 죄송한데요. 19일 원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된다. 이건 정부한테 요청을 하는 거고, 그럼 국민의힘은 뭐 할 건데요? 정부한테 이렇게 이거 요청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알겠다고요. 그럼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님, 권한대행님, 직무대행님, 당은 뭐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사전 작업이 너무 없잖아. 지금 진압이 가까워 오고 있잖아요. 하루에 330억씩이 똑똑똑똑 몇천억씩 지금 대우조선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진압을 빨리 해야 돼. 그러면 더 빨리, 진압보다 더 빨리 해야 될 건 여론전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좀 하라고. 그러니까 특히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나서야 되냐면, 이준석 날리는데 전면에 나왔었던 사람들이 이 여론전에 전면에 또 나서줘야지. 그래야 나같이 이준석 말고 또 누가 할래라고 했었던 사람들, 이 등신 같은 제 유죄이란 이준석 없어도 이런 거 잘하거든. 누가 콘대를 보여주면 내가 잘못했어요. 역시 국민의힘엔 인재 졸라게 많군요. 이준석 날려도 되네 하고 내가 아닥을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게 뭐가 험할 것도 없고 가서 여론전만 해도 되는 걸. 내가 몰라. 단톡방 이름은요.
제가 추천하는 단톡방 이름은 제우조선 해양을 지키는, 여기까지만 검색해 보시고 그러면 있어. 그럼 다 있다고. 거기 가면은 이게 이 좌파 정파까지도 다 파악할 수 있어. 좌파 후보가 누군지도, 얘네들 노동자들 후보, 경기 동부도 지금 내부에서, 야, 경기 동부 여러분 재밌는 게, 거기도 지금 후계 싸움 하더만. 이석기가, 와, 이석기 다음에, 그러니까, 경기 동부가 너무 커졌어. 이거 관련된 이것도 너무 커져가지고요. 그리고 이석기가 하면서 뭐, 정치는, 그러니까 이석기의 영향력을 전부 다 통으로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뭐 정치는 김재현, 뭐 민주노총은 양경수, 뭐 이쪽 인쇄업은 누구 이렇게 되면서 무슨 이석기가 재벌 회장 앤드 사장단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 내부에서 서로 또 경기 동부 1, 2, 3 갈리게 생겼더만. 골 때려 지금 이게.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지금 요새 머리가 아픈 이유가 그게 뭐냐면 경기 동부가 한 덩어리가 아니라면 씨발 이거 먹으면 어떡해. 전국연합도 그 한 덩어리가 아니고 울산연합, 민천연합, 경기 동부연합, 광주 전라, 이렇게 전북 종련 이렇게 해서 갈리고 지들끼리 갈리고 막 이러더니 거기서 이제 또 갈리면은 나는 내가 니들 언제까지 니들의 사분오열을 따라가야 되냐. 참네 씨발. 콜 때린다니까요. 그러면 이건 누가 해요? 공안이 해야지. 공안 조직들이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 팔로우하는 공안 조직 있겠지? 있을까? 국정원 국내 파트 박살난 다음에 어딘가 인수인계하고 어딘가 돌아가고는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어딘가 하고 있겠지. 설마 씨발 아무 데도 안 하겠어? 오늘 또 이런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 오늘 또 통일교 있잖아요. 통일교도 난리다. 지금 아베 암살하고 통일교 관계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오늘도 또 그거야. 세계일보 사장님이셨던 분이 통일교의 2인자 얘기를 들으셨던 분이거든요. 성남능은 말씀을 안 드리겠네. 그랬더니 또 한학자 총재인가요? 그분하고 삼남, 칠남, 통일교를 타락시켰네, 뭐네, 그러면서 통일교도 또 오늘 또 내전이 났더만, 응? 아베 총리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또 통일교에 여러 갈래가 있다, 이렇게 전쟁이 났던데, 저는, 경기동부 얘기에다가 통일교 잠깐 했는데, 이 교단이 갈려가지고 서로 내전 나오는 건, 이건 인류 역사에 그냥 그건가? 커지면 나눠 분립되고 이런 게 이제 그건 건가? 아무튼 지금 누군가는 이 복잡다단한 그 좌파 내부의 정파들의 정세라든지 이들이 여러분 그러면 갈려져 나오면서 자기네들이 더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력 확장을 하기 위해서 포교를 하잖아요. 경기동부는 여러분 지속적으로 포교를 한다고요. 그리고 계속 세력을 확장하라고. 그리고 서로 또 지들끼리 싸우다 갈리고. 이 NL 조직들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아예 몰라.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누군가는 당신은 이거에 대해서 주특기로 하시오라고 딱 전담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노동운동, 전장현이 됐건, 장애인 운동이든, 사회적 약자 운동, 인권 운동, 페미 운동이 뭐가 됐든, 쟤들이 뭔지를 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가 한 명 정도는 있어야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국민의힘 조직이 어떻게 편지가 돼 있고 어떻게 업무 분장이 돼 있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본 바로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대한 담당자가 없어요. 담당자가 없고 헤드쿼터가 없고요. 국민의힘이 그 모양이니까는 지금 청와대도 비슷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제가 기대하는 건 그겁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해라. 그렇죠. 언제까지 쟤들한테 휘둘리면 할 거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